어쩌라고. 이건 이래서 안 돼, 저건 저래서 안 돼. 모든 순간 너무 많은 고민을 하는 까다롭고 예민한 사람에게 외칩니다. 어쩌라고. 에라 모르겠다. 어쨌든 혼돈 속 찰나의 선택과 기약 없는 뒷수습의 반복. 어쩔 줄 모르지만 어쨌든 하는 팟캐스트 어쩌라고 53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바닥이고요. 지금 제가 도서관 갔다가 이제 방금 막 집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고양이 가지 밥을 줬어요. 이 오독오독 씹는 소리가 가지가 밥을 먹는 소리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소리 중에 하나이고요. 물 먹는 소리가 고양이랑 같이 사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물 먹는 소리가 훨씬 더 귀엽거든요. 식후에 물을 드실지 조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저에게는 여러 가지 조금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말하면 되게 큰 사건 같은데 별건 아닌데요. 그 상담을 새로 시작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1회차 상담을 했고요. 근데 이제 상담을 해야겠다고 괴롭고 괴로운 마음을 이끌고 오다가 어쩔 수 없다 이제 해야지 라고 해서 지난주에 제가 도서관에 있을 때 상담 선생님과 상담 약속을 잡는 전화 통화를 했어요. 이제 그때 거의 1년 만에 1년까지는 아니더라도 되게 오랜만에 통화를 한 거기 때문에 어떻게 지냈냐, 잘 지낸다면서 왜 다시 상담을 시작하려고 하냐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동안 이게 뭐 프리랜서는 다 그렇다지만 일도 없고 일이 없다는 게 너무 확실하고 앞으로 몇 달 동안 그래서 좀 불안하고 힘들고 그냥 사람들이 나한테 막 일도 안 소개시켜주고 나 어떻게 잘 지내는지 확인도 안 하는 게 너무 서운하고 속상하다 막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큰 마음이 그런 건 아니고 사실은 저한테 안부를 물어주고 뭐라도 자기가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도움을 주려고 하는 친구들이 훨씬 많아요. 알아요. 그러니까 저랑 같이 그림 그리는 거 도와주는 친구, 그러니까 가르쳐주고 그 일정을 체크해주는 친구, 그 다음에 애인, 그 다음에 뭐 가끔씩 만나가지고 밥 먹고 뭐 산책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친구, 그 다음에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보드게임을 하잖아요. 저의 절친님과. 그래서 그날 이제 되게 재밌는 일정이, 재밌는 계획을 하는 날이에요. 저에게는. 뭐 먹을지 그때 제철 음식과 안 가본 식당들을 약간 탐방하면서 재밌는 거를 하자, 맛있는 걸 먹자, 그리고 게임을 하자 이런 식으로 늘 계획을 세우면서 만나는데 지금 제가 몇 달째 계속 의욕도 없고 힘드니까 메뉴 선정 회의에 내가 참여할 수가 없다. 미안하다. 그러니까 둘이 만나는데 그랬더니 몸만 와라.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 이러면서 1, 2, 3번을 정해가지고 그중에 나한테 골라라. 이렇게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저는 1번, 뭐 2번 다 좋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중에 가장 좋은 건 뭐 1번 뭐 이렇게 대답만 하는 식으로 그 게임에 참여했어요. 제가 지난주 화요일에 녹음하고 방송을 했고 지금 그 사이로 일주일이 흘렀잖아요. 그 게임을 한 날이 목요일이에요. 그리고 그날 제가 1월 달에 썼던 그 지원 사업 권은경 선생님이랑 같이 녹음했을 때 그런 거 서로 신청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게 된 거예요. 엄청 기쁜 일이잖아요. 제가 지금 소탐대전이라고 대전에 제가 좋아하는 장소들을 가서 거기서 그냥 간단한 동네 여행 에세이를 쓰고 제가 그린 그림을 붙이는 이런 연재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여름 때까지 계속 연재를 일주일에 한 번씩 하면 30개쯤이 모이니까 그걸 묶어가지고 책으로 내겠다 이런 계획을 세워서 출간 지원 사업을 냈거든요. 이제 예산을 총 500만 원으로 잡아서 뭐 인쇄비 200, 디자인비 200, 뭐 교정 교열비 100 이런 식으로 해서 냈는데 최종 선정 금액은 350만 원이 되기는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예산을 어떻게 조정할지는 실제로 그 지원금을 받는 과정에서 논의가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최대한 많이 인쇄비로 하고 그 전 과정은 제가 하면 되니까 독립출판으로 하여튼 기쁜 소식을 확인했고 좋다 이랬는데 되게 좋다. 이거 완전히 간절히 기다리고 바라던 마음이야. 이런 식으로 좋은 게 아니라 그냥 잘 됐다. 그냥 이러고 넘어간 거예요. 생각보다 막 의외로 진짜 막 기쁘다 좋다 이런 마음이 막 나지는 않았어요. 근데 계속 그 선정자 명단을 살펴보면서 여기 내 이름이 있네.
그리고 다른 명단에는 뭐 아는 사람이 혹시 있나 이런 걸 보고 그거를 그냥 좀 몇 번을 본 거예요. 그날 이제 게임하는 날이어서 친구랑 한참 게임을 하다가 잠깐 화장실 가서도 그걸 한번 또 보고 집에 돌아와서도 한번 자세히 보고 그리고 이제 기분이 또 좋으니까 내가 그때 썼던 신청서에 내가 도대체 뭐라고 썼나 막 보고 아 잘 썼네 혹은 뭐 대충 썼네 이런 느낌을 갖고 이제 거기에 포트폴리오가 제가 있으니까 지금까지 어떤 책을 냈고 어떤 작업을 했고 이러이러한 걸 이래서 하고 싶다 이렇게 써서 낸 거잖아요. 그걸 보고 되게 좋은데 막 그리고 이제 애인도 그렇고 친구도 그렇고 되게 잘 됐다고 이렇게 막 축하를 해줬어요. 근데 그냥 이게 뭐 이렇게까지 축하할 일인가 그냥 잘된 일이지만 막 이렇게 친구들이 호들갑을 떨면서 나한테 축하할 일은 아니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잠들었다가 다음날 아침에 엄청 일찍 새벽같이 깬 거예요. 아니, 너무 설레서 소풍 가기 전날 설레서 잠이 안 오는 것처럼 기분이 좋아서 깬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날 가족들을 만나기로 한 날이었는데 이제 저의 언니나 엄마들한테는 이런 얘기가 뭐 지원 사업이 됐다 이런 얘기까지는 하지 않으니까 또 저는 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을까요? 축하할 일이라고 좋은 일이라고 얘기하고 자랑하고 그러면 좋으련만 그냥 책이 나오면 책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이거 지원 사업 선정돼가지고 내가 그걸로 책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할 건데 엄마랑 언니랑 만나서 맛있게 식사하고 하루 종일 잘 놀았어요. 그날 아침에 이제 엄마랑 언니를 만나러 다른 지역으로 차를 타고 1시간 정도 이동해서 가는 거였는데, 뭐 그걸 가야 되기 때문에 일찍 일어났을 수도 있지만, 6시에 눈이 떠진 거예요. 아, 그래서 알았죠. 내가 어저께는 막 친구들이 축하한다고 할 때 덤덤한 척 했지만, 사실 내가 되게 좋았구나, 기분이. 이 일이, 지난 겨울 내내 나를 처지게 하고 힘들게 했던 그거에 전환이 되는 일이구나. 이제 내가 이제 가동하기 시작하겠구나. 이러면서 조금 기분이 많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고 언니들 엄마랑 만나서도 맛있게 먹고 이제 3월 말쯤에 저희 언니가 원래 되게 오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지금 잠깐 쉬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 같이 가족이 여행 갈 수 있는 시기예요. 그래서 어머니 모시고 가족 여행 한번 가자고. 그래서 좋다. 이래서 이제 제가 아주 전에는 항공하고 숙박만 알아서 예약하고 가서 거기서 그냥 거기에서 현지에서 활용할 수 있는 패키지 여행 같은 거를 예약해서 간다거나 그냥 자유 일정처럼 그때그때 할 만한 것들을 정해서 그냥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도저히 막 그럴 에너지가 안 나가지고 언니들이 고른 패키지 중에서 그냥 일정표를 쭉 보고 그나마 이거 괜찮네라고 생각하는 걸로 예약을 했어요. 그 자리에서. 그것도 너무 귀찮고 하기 싫은 마음으로 막 했는데 오늘 아침에 이제 그 연휴였잖아요. 금토일이 3일절 때문에 그 연휴 지나고 나서 항공사에 그 여행사에서 전화가 왔는데 이제 그게 10명 최소 출발인데 모객이 안 돼가지고 아마 출발을 못할 것 같다. 다른 프로그램으로 추천드리는 게 이런 게 있는데 어떠시냐라고 했는데 저희는 일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또 꼭 그날만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둘러보다가 그냥 항공권이랑 숙박만 예약해서 그냥 그렇게 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지금 제가 에너지가 조금 들어왔잖아요. 에너지 레벨이 좀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그냥 간 김에 3박 4일로 해가지고 느긋하게 숙소만 잡아서 온천 있는데 이렇게 간단하게 검색해서 많이도 안 찾아보고 그냥 좋다라고 나온 후기 있는 거 그냥 골라가지고 이걸로 하자. 그 숙박하면 스파 할 수 있는 곳으로 가서 그냥 거기서 돌자. 4일로. 일정 하나도 짜지 말고 항공하고 호텔만 하고 가서 그 호텔까지는 택시 타고 가면 되니까 그런 것들이 어렵지 않을 것 같아서 내가 그걸 언니들한테 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걸 막 했어요. 하니까 그러니까 저는 일단 진짜 할 일이 있어야지 좀 돌아가고 생기가 돌고 그냥 그런 일들을 처리하면서 좀 만족감을 느끼는 사람인 게 분명한 게 그냥 또 좋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저는 이제 자매 중에 막내니까 언니들이 내는 만큼 비용을 내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나는 노동력과 이런 식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제 이 여행에 참여해야겠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하도 계속 기운이 안 났던 건데 오늘 그렇게 해서 좋은 에너지가 돌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 오늘의 녹음에서는 상담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들리시나요? 지금 가지가 물을 먹기 시작했거든요. 너무 작아서 안 들릴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하여튼 그렇고요. 상담 선생님하고 오랜만에 만나서 뭐 어떻게 지내냐 이런 얘기를 또 똑같이 비슷하게 했어요. 지난주에 전화통화를 했던 것처럼. 그런데 그 사이에 그 지원 사업이 하나 돼가지고 제 에너지 레벨이 이렇게 차오르는 게 느껴진다. 그리고 그 일을 이게 연간 사업이니까 이제 야금야금 새로운 일이 하나 생긴 거여서 그거를 하다 보면은 또 괜찮을 것 같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괴롭고 막 마음이 힘든 거는 이게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니고 그냥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하는 일이어서 그냥 돌보고 가야 되는 것 같고 내가 급 우울해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오래전에 만났을 때보다 지금 확실히 좀 다른 모양과 느낌으로 느껴진다. 잘 지내시는 것 같다. 그냥 힘들지만 이 힘듦이 그냥 내가 못나서라던가 나의 문제라던가 내가 더 잘해야지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라고 나를 자책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것이 날씨나 시간의 흐름처럼 지나가는 일임을 잘 알고 있고 나를 막 탓하지 않으면서 그냥 기다리고 있는 마음 자체는 괴로운 걸 알겠지만 그거를 굉장히 비관적인 방식으로만 보려고 한다거나 그렇지 않다. 제가 출간 지원 사업 된 것도 처음에는 이게 뭐 그렇게까지 축하할 일이야라고 하지만 다시 긍정적으로 해석하려고 뭐 노력이든지 뭐든지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하고 있고 제가 지난번 계속 얘기하는 게 연애하는 거, 게임하는 거, 그 보드게임 월간 보드게임 대회를 친구랑 하는 거, 연애하는 사람과 좋은 시간을 보내는 거 자체로는 굉장히 현재를 살고 충만한 느낌이 들지만 그 외의 시간에 축축 처지니까 주중엔 괴롭고 주말만 행복하네. 그 사이가 좋은 영향으로 물들지 않는 게 아쉬웠는데 달리 생각하면 안 좋은 게 좋은 거를 이렇게 물들게 하여서 좋은 기분일 때도 계속 걱정하고 우울하고 그러지 않은 게 어디냐. 다행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지나갔고 그냥 현재를 사는 사람이고 현재를 충실하게 살면 된다. 기쁜 것도 슬픈 것도 괴로운 것도 이제 이런 느낌을 뭐 이해하고 받아들이려고 노력하고 있고 전보다는 조금 더 받아들이게 되었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선생님이 잘 지내고 계시고 좋다. 그리고 이제 이 상담을 전처럼 그냥 뭐 일주일에 한 번, 2주에 한 번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그냥 너가 힘들 때 연락해서 하면 될 것 같다. 그러셔가지고 저도 그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주기적으로 돌아오는 거라면 올해도 이제 돌아가기 시작했고 잘 지낼 거고 10월, 11월쯤 되면 되게 힘들 텐데 그때를 위해 아껴놨다 상담해도 좋지 않을까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했지만 제가 그걸 제한할 수는 없어서 제한할 수 없다고 생각할까 할 수 있는데 지원 사업이니까 그랬을 것 같긴 한데 선생님이 이게 연중 안에만 해결될 수 있고 우리가 연락이 끊기지만 않으면 내가 계속 할 거라는 어떤 것만 있다면 선생님 상관없으시다고 하더라고요. 지원해주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이런 거 자체를 되게 그러니까 그 사업을 완료하면 되는 거니까 내가 얼마 만에 주기로 하는지 내가 하다 마는지 이런 것만 잘 관리되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저는 이 선생님이라고 되게 오래 했으니까 그거를 봐주실 수가 있는 거겠죠. 저의 편의 혹은 저의 상태에 맞춤으로 봐주실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그 상담을 마치고 나니까 막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지금 저 소리는 가지가 밥을 더 달라고 저희 밥그릇을 이렇게 탕탕 치면서 이렇게 그런 내는 소리입니다. 제가 밥을 더 주든지 저 그릇에서 소리가 나지 않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잠깐 녹음기를 끈 김에 저는 사과를 2쪽 먹었고요. 가지에게 밥을 더 주진 않고 그릇을 가지고 탕탕 소리를 내지만 못하게 그릇을 잠깐 치웠어요. 그랬더니 지금 가지님이 그럴 거냐. 지금 테이블 위로 올라와서 제가 녹음하고 있는 핸드폰 위에 움직이면서 이제 노트북을 짚고 저를 본격적으로 방해하실 작정인가 봅니다.
가지님, 실시간으로 지금 우리 가지님을 진짜 보여드리고 싶네요. 제가 영상으로 찍어서. 유튜브에 나중에 영상까지 포함하는 브이로그처럼 말하는 유튜브를 할까 봐요. 네. 지금도 듣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때도 크게 뭐 듣는 사람은 없으실 테니 뭐 너무 개인정보 내지는 사생활이 보호가 되지 않는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아무 말이나 하고 있고요. 그래서 상담을 마치면서 괜찮으면 몇 달 좀 지내보고 힘들면 선생님한테 연락드려야겠다. 그 지원 사업이 시작되는 요즘 이제 슬슬 시작돼. 내일 모레는 그거 정산과 집행에 관해서 어떻게 하는지 안내해주는 뭐 안내 설명회 같은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가서 한번 들어보고 이제 돈 어떻게 들어오는지 확인하는 그런 걸 하고 실제로 이제 집행하게 되는 걸 그런 과정에 들어가면 또 할 일들이 좀 있을 테니까 할 일이 있으면 덜 우울하잖아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할 일들을 만든 거였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원고도 쓰고 녹음해가지고 업로드도 하고 근데 이제 이걸 하면서도 너무 하는 게 별로 잘하고 있는 건가 만족스럽지도 않고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제일 싫었던 거죠. 근데 그렇게 장기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는 일에서 보람이나 만족감을 느끼는 거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선생님이 또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제가 작년에 낸 이사하고 집 사면서 쓴 책 같은 경우는 그 과정 자체가 2-3달 동안 되게 짧은 시간 안에 강렬한 경험으로 이어지는 거니까 되게 집중하고 그거에 에너지를 다 쓰고 감정도 다 쓰고 거기서 느껴지는 감정을 보면서 제가 그 연재 글로 사람들한테 뉴스레터 보내고 이사 오고 나서 바로 또 아르바이트 같은 걸 구해서 하면서 적응기를 지났고 그 아르바이트 끝났을 때는 그냥 책 쓰는 작업에 몰입할 수 있었고 그 다른 아르바이트 친구가 소개시켜준 뭐 외주일 같은 거 조금 하면서 몰입할 수 있었고 그러니까 운이 되게 좋았던 거죠. 그렇게 잘 지냈는데 그런 게 없어서 내가 스스로 일정이라던가 프로젝트를 만들어야 되니까 만들어서 하고는 있어. 대단한 건데 이거가 만족감이 잘 느껴지지 않는다. 너무 당연한 거다. 그냥 긴 호흡에 맨날 하는 거 그냥 당연한 것처럼 느껴진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다고 선생님이 뭐 어떤 걸 해보세요. 어떻게 하세요라고 그 제안하거나 방법이나 답을 주지는 않으세요. 근데 이제 그런 대화의 과정에서 제가 알아차리는 게 있는 거죠. 제가 이 대화를 끝내고 나서 저의 그림 선생님인 우리랑 막 통화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랬더니 그냥 우리는 그러니까 약간의 성취감과 너에게 보상을 줄 수 있는 인정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뭐가가 필요하지 않겠냐라고 하니까 그래서 1년에 한 권 정도의 독립 출판물을 내는 걸 목표로 해야겠다. 최소한 올 한 해는 그렇게 다 갈 거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대전에 와서 살기 시작한 지 이제 2년 되는데 적응하는데 그만큼 걸리는 게 너무 당연한 거겠다. 제가 과거에 살던 곳에서도 8년을 살았으니까 조금씩 인맥도 넓혀가고 그 과정에서 뭐 일도 들어오기도 하고 구하기도 하고 뭐가 뭔지 좀 알아가기도 하고 그런 시간이었는데 여기서는 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니까 그걸 좀 당연하게 여겨야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새삼스럽게 오늘 느낀 거는 작년에 제가 김보람 작가네 집에 가서 2주일에 한 번씩 그냥 가볍게 이렇게 지금 하는 거랑 똑같이 혼잣말로 떠들고 있었지만 그냥 김보람 작가가 옆에 있고 우리가 끝나고 맛있는 밥을 서로 먹기도 하고 얘기를 하면서 그냥 그 나른하고 평온하고 온화했던 시간이 나한테 되게 안정감을 줬던 거구나. 그 익숙함이 좋았고 그 따뜻한 환대가 좋았구나. 그게 없어서 지금 외롭구나. 이런 거를 좀 알아차리게 된 거죠.
돈이 안 들어와서 불안한 것도 있지만 그리고 제가 지금 연애도 새롭게 시작하고 이러면서 이게 감정적으로 굉장히 충만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외로움과 괴로움과 헛헛함이 있는데 아, 전에 있다가 없어진 게 이거였구나. 어쩌면 당연한 거구나. 이거를 당연하다고 생각해야지 막 너무 이상하고 내가 왜 이럴까 이렇게 괴로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조금 있으면 김보람이 오니까 그러면 좀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물론 그 이후에 제가 권은경 선생님 집으로 모셔가지고 둘이 같이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선생님에 대해서 궁금하고 새로운 얘기들이 재미있고 알아가고 이런 게 좋으니까. 근데 지금 그 어쩔 수 없는 그 가을 겨울의 불안함과 조급함 때문에 이 새로운 사람인 이 매력적인 인물과의 관계를 쌓아가는 거가 에너지가 드는 일인데 그 에너지를 쓸 힘이 없었던 거죠. 근데 이제 편안한 관계는 그런 에너지를 쓰는 게 아니라 만나서 그런 에너지를 조금씩 충전하는 느낌이었는데 여기는 되게 재밌고 좋고 호감과 매력을 느끼지만 그냥 그거가 에너지가 쓰이는 일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연애 데이트하는 상대, 지금 만나는 분하고도 너무 좋고 행복해요. 그 시간이 막 주말 내내 지금 지난 주말에도 지리산 실상사에 가서 산책하고 그 근처에 있는 작은 책방 찬장과 책장이라는 곳 감꽃 홍시라는 민박집을 함께 운영하는 친구네 책방에 가서 책도 사고 구경도 하고 거기 진짜 반찬이 한 2, 30가지 나오는 산채 백반을 먹고 와서 진짜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 그냥 이 순간순간 이 걸음걸음이 다 꿈 같다고 막 서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진짜 너무 좋고 당신하고 있는 순간순간 너무 행복하고 당신이 있어서 이렇게 살 수 있는 것 같다. 너무 좋다라고 얘기하고 이제 그가 떠나고 나면 이제 너무 피곤한 거죠. 그런 것처럼 그냥 만남과 좋아함에도 참 에너지가 드는 일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 교류가 주는 좋은 에너지를 느끼지 못하는 상태가 되니까 그러니까 팟캐스트를 혼자 해서 외로운 게 맞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보람이가 다시 왔으면 좋겠고 제가 이렇게 에너지가 조금 올라왔으니까 다시 권은경 선생님 모셔가지고 몇 번 정도는 주제를 정해서 하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보다 훨씬 전업 예술인으로 살아온 시간이 기시니까 지난번에는 그 프리랜서 겸 이 예술인들 지원 사업에 굉장히 의존하는 예술인들의 비수기의 시간을 참 보내기가 힘들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주고받느라고 저가 또 계속 좀 더 처졌던 거 같아요. 그렇지 않아도 조금 힘든데 그런 안 좋은 얘기만 또 계속 하니까 그래서 못하겠다 이제 좀 몰라 그냥 계속 혼자 하소연과 녹두리나 해야지. 저도 이제 손님을 초대했으니까 이 손님하고 얘기하고 싶고 이 손님에게 사랑과 에너지를 쏟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게 너무 또 힘들어가지고 안 했던 거거든요. 근데 조금 이제 에너지가 올라왔으니까 이런 마음으로 다시 좀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제 30분 정도만 오늘은 녹음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23분이에요. 하지만 저는 여기서 멈출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이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또 저와 애인이 좋아하는 스마일 칼국수에 저녁을 먹으러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는 여기서 차로 1시간 30분 정도 거리에 되는 곳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열심히 달려오고 있고요. 저는 그분이 오시기 전까지 모든 업무를 다 마쳐야 되기 때문에 지금 녹음을 마치고 편집도 다 하고 예약으로 업로드를 올려놓고 이제 스마일 칼국수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조금 더 지금보다 더 뭐랄까 의욕적이고 좋은 기운으로 또 찾아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